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대세 트렌드라는 게 있죠. 트렌드를 언제나 잘 타야 되는데 부동산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부동산 대세 트렌드는 바로 얼죽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 얼죽신인데요. 뭐의 약자냐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에 살겠다. 2024년 핫 키워드 얼죽신인데 2025년에도 이 얼죽신 열풍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11월 말 둔촌주공 12,000세대 입주가 있는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전세가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호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신축 아파트 지어지는 곳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가 좋은 곳에는 이미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래된 구축 아파트가 이미 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축 아파트 지어질 곳을 찾아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땅에는 이미 구축 아파트가 지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입지가 좋은데 오래된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그것이 신축으로 바뀔 곳을 찾아보자 이 얘기죠. 구축인데 신축이 될 곳,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그 단어, 부동산 투자자라면 반드시 관심 가져야 할 재건축입니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재건축 쉽게 할 수 있다면 오래된 아파트 너도 나도 재건축을 하겠죠. 근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직도 서울 핵심지에 오래된 낡은 아파트가 많은 걸로 봐서 뭔지 모르지만 재건축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느낌 같은 느낌이 있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필수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이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재건축 조건이 100가지라고 하면 그 중에서 1순위는 바로 이겁니다. 큰 대지 지분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땅 위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각 세대 하나당 이 땅에 몇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과 땅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건물이 없어졌다고 쳤을 때 내 땅은 몇 평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대지 지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지 지분, 땅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재건축하기에 용이합니다. 내 땅을 많이 내놓을 수 있으니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때도 큰 평수를 받을 수 있는 권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내 돈 들이지 않고 재건축을 하기 좋으려면 대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땅을 1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25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건물을 지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다른 거예요. 대지 지분이 적으면 내 돈을 많이 더 들여야지 재건축이 가능하고 대지 지분이 많다면 내 돈을 들이지 않거나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두 채로 받는 경우도 있고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죠. 아파트 등기를 껴봄으로 대지 지분을 알아낼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낮은 용적률의 아파트를 찾는 겁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은 땅 대비해서 몇 퍼센트의 건물을 올렸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많이 올릴수록 세대수가 많아지고 세대수가 많아지면 각자 가져갈 수 있는 대지 지분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땅 대비 건물인 용적률이 낮을수록 대지 지분을 많이 가져간다. 우리가 용적률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땅 대비 건물을 덜 지었으면 덜 지었을수록 재건축에 유리하다. 이해가 되시나요? 재건축하기 전에 구축 아파트 상태에서 용적률이 낮은 건물일수록 재건축하기 용이하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낮은 용적률의 아파트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낮은 용적률은 도대체 몇 퍼센트가 낮은 거냐? 과거에는 100%도 안 되는 그런 건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찾아보기 힘들고 지금 기준으로는 100% 초반대 정도만 돼도 용적률이 낮은 편이다. 재건축 사업성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하기 좋은 아파트,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아파트를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100% 초반대 용적률 아파트 찾기,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 될 구축 아파트 찾기,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동 쪽이고요. 목동에 구축 아파트들이 많은데 목동 7단지와 함께 대장으로 불리는 곳이 목동 5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5단지 아파트 용적률 116%를 자랑합니다. 서울에서 용적률 100% 초반 찾기 진짜 힘들거든요. 목동 아파트 중에서도 5단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신축 아파트가 되면 서울 서부권의 대장 오브 대장이 될 수도 있다.
재건축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게 목동 5단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으로 볼 곳은 일원동입니다. 3호선 1원역 4번 출구 5번 출구 앞으로 일원동 가람아파트가 있습니다. 가람아파트 용적률 109%, 장난 아니죠. 땅 면적 정도만 건물이 올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에 가까우니까요. 그 옆에 있는 상록수 아파트도 109%로 엄청나게 낮은 용적률을 자랑합니다. 강남이고 역세권이고 여기에 신축 아파트들이 쫙쫙 들어오면은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재건축 아파트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인데도 가격이 많이 비싼 거고 신축이 되면 더 많이 비싸지고 그런 식인 거죠. 서울 쪽에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올림픽 공원 동측 방향으로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있습니다. 용적률 137%.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큰 것 대비해서 세대수가 그렇게 많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100% 초반대라는 용적률이 나오는 거예요. 9호선, 5호선 초역세권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까지 끼고 있고 올림픽 공원까지 끼고 있다.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가 된다면은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지금도 5,500세대 이 단지 크기를 한번 보세요. 와, 대박이죠, 대박. 너무 비싼 아파트만 본다고요? 그러면 이번엔 경기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산이고요. 수인분당선, 서해선, 4호선, 거기에 KTX 신안산선까지 들어오는 교통의 핵 중의 핵, 초지역입니다. 초지역 주변 초지동, 그린빌 주공 13단지, 용적률 126%를 자랑합니다. 제가 용적률 낮은 아파트만 계속 보여드리니까 원래 그런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살고 있는 집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객노노 사이트에서 용적률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100% 후반대거나 200%를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25년 이상, 30년 이상 됐으면서 용적률이 100% 초반대다 우리 집이. 그러면 아싸 재건축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건축의 조건이 용적률만은 아니지만 아니 용적률만일 수도 있어요. 용적률 안 되면은 다른 조건이 부합되더라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3번 쪽 한번 볼게요. 4호선 수리산역 옆에 한라주공 4단지가 용적률 115%, 그리고 그 옆에 가야주공 5단지가 용적률 129%입니다. 3번 투자하러 오셨다가 낮은 용적률 찾아서 수리산 쪽으로 와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죠. 신축발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시 이번엔 제일 비싼 데로 가볼까요?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1차, 2차, 3차, 4차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 4차 아파트를 보면은 짜잔, 서울 강남 한복판인데 용적률 124%를 자랑하는 게 현대 4차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 되고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로 신축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도권에 6개 100% 초반대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용적률 낮은 아파트 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